기본적으로 물질의 반응식을 좌측 해설같이 완성시키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반응식을 기준으로 금속을 M이라고 가정하면 금속 1몰로 인해 수소기체 1몰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M몰의 수소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반응한 금속의 몰수도 동일한 양인 M몰이 됩니다. 여기서 해당 금속의 무게가 Ng이라고 하였으니 원자량을 계산하면 금속의 질량인 N을 몰수은 M으로 나누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첫째는 80도 포화용액 100g 속 용질과 물을 나눕니다. 용해도 148을 포화용액 100g으로 적용하면 물은 159.86은 40.32g이 됩니다. 순수 질산나트륨 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70g으로 농축한 후 물을 구합니다. 농축 시 물만 증발하고 용질은 남으므로 남은 물은 78용질 59.68에 10.32g입니다. 세 번째는 20도에서 녹아 있을 수 있는 양을 구합니다. 20도 용해도가 88이므로 10.32g에는 9.08g만 녹습니다. 섭출량은 처음 녹아 있던 59.68g에서 20도에서 녹는 9.08g을 뺀 값이므로 59.68 빼기 9.08은 50.6g. 답은 3번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일족 알칼리 금속이며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번호, 전자수, 원자반지름이 모두 커집니다. 반면 가장 바깥 전자는 핵에서 멀어져 떼어내기 쉬워지므로 제1차 이온화 에너지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이고 답은 3번입니다. 금속 결정 속에는 양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사이를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전자가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 고시를 하므로 금속은 열전도도와 전기전도도가 모두 높습니다. 원자반지름이나 비중, 이온화 에너지는 전도성에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질량수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입니다.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 질량수에 넣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성자수는 곧 원자번호이므로 이 원자는 원자번호 3의 리튬입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관계는 자주 출제되니 꼭 정리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상온의 순수한 물은 아주 조금만 이온화하여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이 각각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퍼리터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 1리터에는 수소이온 2 약 1.00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램, 수산화이온 2 약 17.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램에서 2번이 의도된 답이었지만 단서의 원자량 표기 오류로 확정시 문제 오류로 처리되었습니다. 순수한 물의 pH가 7인 근거가 되는 개념이니 원리만 기억해 주셔요. 전환 정답입니다. 프로페인의 완전연소 반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몰이 연소 시산소 5몰이 필요합니다.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44이므로 1kg은 1000 나누기 44는 22.7몰입니다. 반응식의 개수비만 정확히 세우면 표준상태 22.4를 곱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염의 액성은 그 염을 만든 산과 염기의 세기로 판단하며 강염기와 약산이 만난 염은 물에서 염기성액입니다. 탄산나트륨은 강염기 수산화나트륨과 약산 탄산이 만든 염으로 물속에서 탄산이온이 가수분해되어 다음과 같이 완성됩니다. 수산화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성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중성, 암모늄염은 산성액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콜로이드는 물과의 친화력에 따라 친수콜로이드와 소수콜로이드로 나눕니다. 녹말 악여, 단백질처럼 유기물 계열은 물과 친화력이 커서 친수콜로이드에 속하고 수산화철산 같은 무기물 계열은 물과 친화력이 작아 소수콜로이드에 해당합니다. 소수콜로이드는 소량의 전해질만 넣어도 쉽게 엉겨 침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하이성 질체는 이중결합 양쪽 탄소에 붙은 부치환기가 서로 달라야 생깁니다. 이에 이 다이클로로에틸렌은 염소 두 개가 같은 쪽이면 시스형 반대쪽이면 트랜스형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메테인에 염소를 작용시키면 빛에 의해 수소 원자가 하나씩 염소 원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분자 속의 원자가 다른 원자로 자리를 바꾸는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메탄은 염화메틸, 디클로로메탄을 거쳐 수소 3개가 치환된 클로로포름, 즉 클로로폼이 됩니다. 이중결합의 원자가 더해지는 부가 반응과 달리 메테인 같은 포화탄화수소는 이렇게 치환 반응을 하지요. 답은 3번입니다. 원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운 업태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제3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외각 전자수가 많아지고 전자를 몇 개만 받으면 8개를 채울 수 있으므로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금속성이 크고 원자의 반지름이 크고 염기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것은 모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이지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전기분해의 섭출량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합니다. 구리 2호는 전자 2몰을 받아야 구리 1몰로 섭출되고 전자 1몰의 전하량이 곧 1F입니다. 원자량이 63.5이므로 구리 63.5g은 정확히 1몰이고 필요한 전기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수성가스는 빨갛게 달군 코크스에 수증기를 통과시켜 얻는 기체 혼합물입니다. 위 반응으로 만들어지므로 주성분은 일산화탄소 약 50%와 수소 약 50%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절대영도 0K에서 순수한 결정의 엔트로피가 0이라는 내용은 여력학 재선법칙입니다. 참고로 제형법칙은 열평형,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에 관한 법칙입니다. 절대온도와 엔트로피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제3법칙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전해질 용액의 담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얻는 전지가 볼타전지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용해도 30뷰기란 20도에서 용매인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최대 36g까지 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포화용액의 질량은 물 100g과 염화나트륨 30뷰g을 합친 130뷰g이 됩니다. 즉 용액 130뷰g 중에 염화나트륨 30뷰g이 녹아있는 상태가 포화용액이지요. 용해도의 기준이 용액 100g이 아니라 용내 100g이라는 점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칼륨은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미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 합은 0이라는 규칙만 알면 됩니다. 과망간이 지성 칼륨에서 예멘의 산화수를 x라 하면 1 플러스 x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x는 플러스 7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배수비례의 법칙은 같은 두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와 결합하는 다른 이팔은 원소의 질량비가 간단한 점수비를 이룬다는 법칙입니다. 물과 과산화수소, 이산화황과 삼산화와 아산화질소와 일산화질소가 모두 그 예이지요. 그런데 산소와 오존은 산소 한 이루어진 동소체 관계의 지 두 원소가 만든 화합물이 아니므로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농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몰이므로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로그 2는 0.30의 0, 로그 3은 0.4771, 이 두 값은 pH 계산 문제에 반복해서 나오는 값이니 꼭 암기해 두셔요. 시험 출제가 매우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연발화 조건 미 가지를 숙지하시는데 신기하게 주위 습도가 높아도 자연발화가 잘 됩니다. 이는 수분이 발열 반응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산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정 물질에만 적용되는 사례이긴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소요 단위 기준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제조소와 취급소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스퀘어미터가 1소요 단위이고 내화구조가 아니면 50스퀘어미터가 1소요 단위입니다. 저장소는 각각 150스퀘어미터와 75스퀘어미터이지요. 100, 50, 150, 75 네 숫자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제조소의 내화구조 기준을 묻고 있으므로 100스퀘어미터, 답은 2번입니다. 분말소화 약제는 종별 주성분과 색상의 세트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1종은 탄산수소나트륨, 제2종은 탄산수소칼륨, 제3종은 제1인산암모늄, 제4종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문입니다. 제2종의 주성분을 탄산수소나트륨과 탄산칼슘이라고 서술한 보기가 틀린 설명이지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꼭 외워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옥내소화전 펌프의 전향정 H는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 실수도, 배관의 마찰손 실수도, 낙차를 모두 더한 뒤 방수압력 확보를 위해 35m를 더해 구합니다. 주어진 세 값을 더하고 마지막에 35m를 잊지 않고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중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차량은 전체 법정 대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체 소방대를 두는 대규모 사업소는 제사류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므로 인화성 액체 화재 가장 효과적인 포수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나누기 성나는 분수를 꼭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제2인산암모늄은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색상은 다몽색이고 A, BC급 화재에 모두 적용됩니다. 분말소화약제 가운데 일반 화재인 A급까지 적용되는 것은 제3종이 유일하고
나머지 종은 B시급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지요. 다몽색과 A, B시급을 옳게 짝지은 보기를 고르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제육류 위험물인 강력한 산화제로 불안정하여 분해하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소화에는 다량의 물이 가장 효과적이고 마른 모래나 상황에 따른 분무주스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환원성 물질과 접촉하며 격렬하게 반응해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원성 물질로 중화 소화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할로젠 화합물 소화약제의 구비 조건입니다. 전기절연성이 우수할 것, 증발 잔유물이 없을 것, 인화성이 없을 것, 기화되기 쉬울 것,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울 것이 요구됩니다. 공기보다 무거워야 가라앉으면서 불꽃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연쇄 반응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공기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항도기가 구비 조건과 거리가 멉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강화액 소화기는 물에 탄산칼륨 같은 염류를 녹여 소화 성능을 강화한 소화기입니다. 염류를 첨가하면 원음점이 크게 낮아져 겨울철이나 하는지에서도 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물의 냉각 효과에 부촉매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특성을 옳게 설명한 사건이 답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의 성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IG541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로 구성되며 뒤의 숫자 5, 4, 이 세 성분의 대략적인 비율 순서를 알려주지요.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어디에도 브로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연소 형태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옥탄이나 코크스, 금속분처럼 휘발 성분이 없어 열분해나 증발 없이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파는 것이 표면연소입니다. 석탄과 목재는 가열될 때 나오는 분해가스가 타는 분해연소이고 유황은 녹아 증발한 증기가 타는 증발연소이죠. 보기 중 표면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옥탄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마그네슘은 반응성 및 펜금속이라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앗아 산화마그네슘이 되고 이때 가연성의 일산화탄소나 탄소가 생성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질식소화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산소 공급원이 되어 연소가 더 격렬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그네슘 화재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열분해할 때 부착성이 있는 유리선의 메타인산이 생성되는 것은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인 제1인 산화몬륨입니다. 이에 화팔리라이지에는 CENTR, 끈끈한 메타인산이 가연물 표면에 눌어붙어 산소를 찬원하는 방진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분말합제 중 제3종만 A급 일반화제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이라고 해서 모두 물에 의한 소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수성 물질인 칼륨, 나트륨에는 물을 쓸 수 없지만 금수성 물품 이외의 컵, 대표적으로 자연 발화성 물질인 황리는 오히려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펜찬질석은 제3류 전체에 적응성이 있고 할로젠화 합물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없다는 설명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고압으로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저장했다가 노즐로 방출하는 소화기입니다. 분출되는 순간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반열 팽창으로 온도가 크게 낮아지고 이때 이산화탄소의 일부가 고체, 즉 드라이아이스로 변해 방출구에 하얗게 생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깨, 냉각소화 효과까지 얻는 것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수원의 수려는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설치개수의 7.8큐빅미터를 곱해 구하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이면 5개까지만 계산합니다. 각 층에 8개씩 설치되어 있어도 계산은 5개로 하는 것이지요. 5개 상한과 7.8이라는 숫자를 짝으로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자체 소방대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두어야 하며 동일 사업소 안의 수량은 확산함으로 3번처럼 한 이상 1,000배가 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반면 5개 탱크 저장소는 저장하는 제사류 위험물이 지정 수량의 50만 배 이상일 때가 대상이므로 3,000배 이상이라고 한 사건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경보설비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동 탱크 저장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운전자가 상시 지켜보는 시설이기 때문이지요.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옥내 주유 취급소, 연면적 500스퀘어미터의 지정 수량 100배인 제조소는 모두 경보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준입니다. 각 층의 모든 옥내 소화전 5개 이상이면 5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강도줄 끝부분의 방수 압력이 350kPa 이상, 방수량이 1분당 200복스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서 나온 5개 소화전의 350kPa, 450m/min과 헷갈리기 쉬우니 압력은 둘 다 350이고 방수량만 옥내 260, 5개 450으로 구분해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며 발열하는 금수성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물기염금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제1류라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그 밖의 것에는 물기염금 표시가 붙지 않는다는 차이를 꼭 구분해 두셔요. 답은 2번입니다. 물과 만나면 위험한 물질만 묶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과산화팔륨은 제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며 심하게 발열하고, 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수소를, 탄화칼슘은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는 지성류 금수성 물질입니다. 세 가지 모두 물기와의 접촉을 반드시 피해야 하죠. 반면 아세탈데하이드는 물에 잘 녹는 제사류이고, 다이크로뮴산칼륨과 과형소산 나트륨은 물과 위험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운반시 혼재 기준을 실제 물질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혼재 가능한 조합은 4류와 2류, 3류, 5류와 2류, 4류, 6류와 1류뿐이며 423, 524, 615 외우시면 편합니다. 과산화 나트륨은 제2류, 과형소산은 제6류이므로 2류와 6류 조합이라 혼재가 가능합니다. 혼재 기준은 매회 나온다고 할 만큼 자주 출제되니 표를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치, 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 저장량이 지정수량에 못 미치는 보기를 찾으면 됩니다. 등유는 지정수량이 1000리터인데 2000리터인데 3000리터인데 3000리터, 휘발유는 200리터인데 400리터를 저장하므로 모두 지정수량 이상입니다. 반면 윤활유는 제사류 제사석유류로 지정수량이 6000리터인데 5000리터만 저장하니 지정수량 미만이라 시, 도 조례의 규제를 받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산정식 H 잡거나 같다 PD의 2제곱 플러스 A의 기호를 묻는 문제입니다. H는 인근 건축물의 높이, D는 그 건축물까지의 거리, A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D는 담까지의 거리, H는 담의 높이, P는 상수이지요. 답은 2번입니다.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짧은 것부터 정리하면 특고압 가공 전선 5m, 주거용 건축물 10m,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시설 20m,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30m, 그리고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가 50m 이상입니다. 문화재가 가장 긴 50m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5, 10, 20, 30, 50 순서로 암기해 주셔요.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현행법령에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황와인은 제1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로 3황와인, 5황와인, 7황와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여럿이지만 지정수량은 모두 100kg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 50kg, 100kg 등으로 나뉜다고 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세탈데하이드는 제사류 특수인 화물로 인하점이 마이너스 39도, 끓는 점이 21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화기를 멀리하고 찬 곳에 저장하며 용기의 파손에 유의해야 하지요. 특히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니트르 합금과 반응해 폭발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금속 재질의 용기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구리나 마그네슘 합금 용기에 저장한다고 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질산과 과형소산은 모두 제6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입니다. 두 물질 다분자 안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그 산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강한 산화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공통점이지요. 공통성질을 옳게 짚은 4번이 정답입니다. 가솔린은 제사류 제일석유류로 비중이 약 0.69에서 0.8이라 물보다 가볍고 증기 비중은 산에서 서정도라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깔립니다. 모래는 녹지 않지만 유기용제에는 잘 녹고 유지도 녹이지요. 다만 전기에 대해서는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흐르거나 마찰할 때 생긴 정전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 점화원이 되기 쉬운데 주요 설비에 접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체라고 서술한 3번이 틀렸으므로 답은 3번입니다. 적재 시 피복 기준 문제입니다. 방수성 피복이 필요한 것은 제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제1류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제3류 중 금수성 물질로 한마디로 물과 만나며 위험한 것들입니다.
보기를 보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마그네슘, 탄화칼슘은 모두 밤수성 대상이지만 나이트로 화합물은 제오류라서 차광성 피복 대상일 뿐 밤수성답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질산암모늄은 가열, 분해되어 폭발할 때 질소, 산소 수증기를 생성합니다. 분자 속의 질소는 질소로 순소와 결합해 물로, 남은 산소는 산소로 나옵니다. 수소가 그대로 수소기체로 나오는 일은 없으므로 생성물이 아닌 것은 수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과망간이지성 칼륨은 제2류 위험물인 강산화제로 다이에틸에터 같은 유기물이나 가연물, 글리세린, 진한 염산 등과 혼촉하며 발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는 특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녹아서 보라색 용액을 만들 뿐이지요. 따라서 혼촉하였을 때 위험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물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ES파이는 제1류 위험물인 황화인의 한 종류로 물과 반응하면 인산과 함께 유독하고 다연성인 황화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물기와의 접촉을 반드시 피해야 하지요. 황화인 계열은 물을 만나면 황화수소가 나온다고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나이트로벤젠은 이름에 나이트로가 들어가지만 자기 반응성 물질이 아니라 제사리 위험물 제성석유류에 속하는 인화성 액체입니다. 나이트로셀룰로스, 나이트로글리세린, 질산메틸은 모두 제오류 위험물이지요. 이름만 보고 제오류로 착각하기 쉬운 함정이니 주의해 주셔요. 제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이트로벤젠, 답은 3번입니다.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로 무색 결정 또는 백색분말이며 가열하면 열분해야 하여 산소를 방출하고 흑색 화약의 원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실제 비중은 약 2.11, 녹는 점은 약 339도이므로 비중이 약 0.81에 녹는 점이 약 200도라고 서술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두 수치를 꼭 기억해 주셔요. 가연성이면서 분자 안의 산소를 다량 함유 후에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타는 자기연소는 제오류 위험물의 특징입니다. 보기 중에서는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이 제오류에 해당하지요. 메틸에틸 케톤은 제사류이고 과형소산나트륨과 질산은 산소를 내주는 산화제일 뿐 스스로 타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은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아세톤과 메탄올은 지정수량이 각각 400리터이고 18리터 용기 10개면 180리터 10, 등유는 지정수량 1리터에 600리터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총합은 1.5배, 답은 2번입니다. 풍명별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요. 제사리 위험물의 석유류는 인화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 제2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 제3석유류는 70도 이상 200도 미만, 제4석유류는 200도 이상 250도 미만입니다. 인화점이 정확히 21도라면 21도 이상에 속하므로 제2석유류가 되지요. 경계값이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가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증기비중은 해당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약 29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 증기비중 비교는 결국 분자량 비교이지요. 벤젠은 78, 메탄올은 32, 메틸에틸케톤은 72이고 글리세린이 가장 큽니다. 분자량 92로 가장 큰 글리세린의 증기비중이 가장 큽니다. 답은 4번입니다. 칼륨은 이온화 경향이 매우 큰 금속으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칼륨은 중금속이 아니라 가벼운 경금속이고 물과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므로 물속이 아닌 석유나 파라핀 속에 보관해야 하며 광택이 있어도 공기 중에서 급속히 산화되어 장식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